인생이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갱년기가 언제부터 오던가요? 안 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직장의 갱년기. 진짜? 근데 약간 검찰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말투가. 군인입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직장 생활? 3, 4년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오래 간 건데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1번 이제 막 30대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0대가 되기 이전까지 어떻게 보내야 후회하지 않고 30대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민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반복이 되고 회사는 지루하고, 이 사실을 사장님이 아신다면 정리하실 것 같네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서 온 30대에 들어선 청년입니다. 직장 지금 들어간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6년 차입니다. 오래되셨네요. 6년 차? 네.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직장 생활? 처음부터 좀 지루했어요? 처음엔 재밌었습니다. 얼마 정도? 한 3, 4년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3, 4년 재미있었던 건 그것도 좀 오래 간 건데 네. 갱년기가 언제부터 오던가요? 안 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직장의 갱년기. 진짜? 직갱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검찰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말투가. 어떤 일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이시니까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대위입니다. 저 오늘 저희 회사에 매니저 한 분 구하는 공고를 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남성분일 수도 있고 여성분일 수도 있는데 여성분은 군 출신을 우대한다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분 더 이제 채용 공고를 하는데 1번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전 직장 몇 년 다녔나, 그게 딱 1번이야. 어느 학교 출신인가 아무 의미 없고, 종교도 의미가 없고, 뭐 지역도 의미가 없고, 전 직장을 몇 년 다니셨나. 그래서 엄청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뭐 6개월, 1년, 1년 반, 뭐 2년, 그게 너무 잦으면 그분은 또 이렇게, 이거는 어렵다. 이제 같이 매니저로 일하는 저희 식구들은 그 전에 있었던 분은 한 직장 10년 다니신 분, 최근에 오신 분은 7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생각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한 직장을 5년 이상 다니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 이건 너무 어렵다. 야, 한 직장을 5년, 7년, 10년? 와, 그러니까 이게 5년, 7년 어렵다니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직장이라는 게, 저는 이 일을 한 2, 3년 됐더라고요. 똑같은 이 일을. 아마 저는 돈이 많았으면, 모아둔 돈이 있거나 부모님이 돈을 막 이렇게 쟁여서 줬으면 한 두세 번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게 100%가 안 돼 버렸으니까. 저는 만약에 경제적으로 제가 현금 따발 이만큼 있었으면 한 두세 번은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파리로 가서 미용실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고객님들 만나서 봉수 컷.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일을 10년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1번, 인생은 3단계래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1단계, 열정기. 불꽃처럼 막 하고 싶은 때가 있대요. 신나고 막 다른 데 가도 거기가 생각나고. 근데 보통 인간은 그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열정은 그 불꽃이 식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돌아서는데 그거를 권태기라고 한대요.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의미가 덜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대희님은 지금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온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매우 긍정적인 사인은 뭐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직면한다는 거예요. 이 광장에서. 군부대 지금 상사님들이 보통 이 강연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지뢰 밟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뗄지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근데도 이걸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축하드려요. 보통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인해요. 저는 부인하진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순수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되게 서글퍼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국가의 부름을, 나는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런 내 나름의 돈만 벌기 위한 그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사명이고 나발이고 너무 힘드네. 부대 또라이 새끼들 천지고 아주 그냥. 어느 날 그런 날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한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대요. 그걸 성숙기라고 하는데 불로 치면 불꽃이 지나고 밑에 빨간 숯불이 남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단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난 6년 동안 정말 몸에 좋은 습관이 쌓여 있을 거예요, 대위님한테. 다른 일 뭘 해도 잘할. 그러면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추천할게요. 1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내가 의미가 있어 하는 일인가. 두 번째, 흥미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의미와 흥미, 그게 미인의 정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다고 처음엔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막 된다고요. 그 예쁘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직장 들어갈 때 예쁜 직장이 있어요. 화려한 직장. 막 은행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볼 때 합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러면 뭐 은행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5년 지나면 기둥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또라이들이 제 번호표를 많이 뽑습니다. 로테이션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샷다 내릴 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지나고 권태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5년, 6년 정말 진실되고 순수하게 하셨죠, 대위님? 네. 그러면 그 기운은 대위님 몸에 설정값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불꽃이 지나고 나서 더 숯불처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생각해서 또 우리의 의미와 흥미를 찾아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운동을 하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몸매를 가꾸라는 거냐? 아니요. 체력을 길러라. 그리고 체력을 기르고 나서 그때 선택해라. 지금 선택하지 마라. 체력이 떨어질 때 무언가를 선택하지 말자.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언제 결정하냐? 체력을 기르고 나서 체력이 괜찮을 때 그때 결정하자. 체력이 떨어지는 날 뭐를 결정하지 말자. 어떤 분이 저한테 자살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기왕 죽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죽자. 근데 바로 죽지 말고 제가 추천하는 거 꼭 한번 하고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나서 죽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땀날 만큼 운동을 일단 하자. 여러분, 땀날 만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샤워하고 죽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찝찝하잖아요. 좀 죽기가 그래. 그럼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왜냐면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럼 이제 맛있겠어요, 웬만한 게. 그럼 이제 먹고 죽자.
그냥 먹고 죽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럼 이제 맛있게 먹잖아요. 졸려. 그럼 한숨 자고 죽자. 한숨 자잖아요. 잠이 잘 와요. 왜냐? 몸을 썼고 샤워를 했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잠이 잘 와. 그럼 어떻게 되냐? 알츠하이머 분해 물질, 인간의 몸에서 언제 나오는지를 최근에 과학자분들이 밝혀냈어요. 깊은 수면을 취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때도 막 죽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몇 번 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또 nothing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살자.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뇌를 조금씩 이렇게 우회해야죠. 그러니 대희님 추천드리건대 체력을 기르고 나서 결정합시다. 체력을 기르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1번 권태기가 지나가고 성숙기가 들어가든지, 2번 내가 군 생활에서 6년 동안 쌓은 그 몸에 난 길이 다른 무언가에 장착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첫 직장이 자기의 영원한 그게 되겠어요? 쉽진 않죠. 최근에 헤어지신 분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평생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만나시고 일이 있다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고 조금 있다 또 다시 마음을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을 잊으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비추입니다. 그 기간이 3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이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인데 군인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다 국가 지켜서 국민들이 또 살아갑니다. 짧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센 자존심, 높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예민하고 욱하는 성격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거 전에 제가 교도소 강연할 때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밖에서 받아본 건 처음이네요. 부록의 나이에 6년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혼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이 몇이죠? 40이요? 제가 몰라서 물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재밌게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네, 우리 부록 40 어디 계세요? 그 40 정말 많지 않은 건데 너무 젊은 거예요. 어디 계셔요? 갔다고요? 아니. 다시 주세요. 다시 주실게. 근데 센 자존심, 높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예민하고 욱하는 성격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30대에 누군가에게 용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제 자신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딱 제 30대를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30대 중후반까지 상당히 이런 느낌이 저한테, 근데 그때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그냥 그런 엉망진창 범벅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엉망진창인데도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또 있죠. 6년 연애를 하고 마침표를 찍었답니다. 이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힘이 없다면 힘이 없는 채로 조금만 있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자.
자빠져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길에서 자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척하고 잠깐만 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자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벌컥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래요. 이미 몸이 힘이 붙이기 때문에 갑자기 못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넘어진 채로 읽자 1번, 2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체력을 기르자. 억지로. 근데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결정은 체력이 좀 올라오고 나서 하자. 중요한 결정은 체력이 있을 때 하자. 이별이든 이직이든 뭔가를 옮기는 것은 체력이 있을 때 하자. 그리고 체력을 기르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강연장 말고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곳에서 클럽으로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이 본인 숨들을 수백 번, 수천 번 참아주셔서 집도, 직장도, 사업도 다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